오늘은 당국대학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논술 전형이고요. 평균이랑 최저를 봅시다. 최고 등급도 3등급대가 주로 많구나. 네, 여기는 4등급이 최고 등급이네요. 그리고 평균은 4444444 3444444. 네, 평균은 그냥 인문계열은 4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저로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 후반, 중반 5 해서 네 5등급 때까지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아이고, 이게 그으려고 그랬는데 예쁘게 한 거네요. 인문계열이 여기까지고, 그죠? 그리고 경쟁률도 이게 좀 된다. 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접수된 경쟁률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인하대 학교도 경쟁률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 경쟁률 인하대도 최저가 없는데 시험 보러 안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접수된 경쟁률보다는 실제 경쟁률은 네, 단국대도 네,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5등급 후반대까지 합격을 하니까, 사실 이공계열은 지금 여기 뭐지 공학 계열 뽑은 건 6.7, 여기 소프트웨어건 6.37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 기준으로 하면 6등급 또 합격한 최저 등급이 있었다. 제일 낮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6등급, 7등급 합격한 사례가 있으니 네, 다른 수능 볼 생각이 없고 안정으로 대부분 학교를 쓰고 끝내고 싶다. 네, 그러면 전 그래도 논술 한두 개는 썼으면 좋겠다.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학원을 안 다녀도 공부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첨삭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준비를 해서 도전을 마지막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저가 없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최저를 안 보기 때문에 논술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을 보면은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이거보다 줄어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가 논술로 생각하는, 제가 뭐 떠드는 네, 통상적인 경쟁률 범위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인하대보다는 이 수치가 더 높아서 경기권 친구들이 많이 쓰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경쟁률 자체는. 근데 우리가 합격하는 등급대에 보면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 도전의 기회가 없는 전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거. 네, 등급을 뛰어넘는 논술 실력으로 같이 쓴 친구들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죠. 평균 점수가 80점이니까 만약에 90점대다. 평균이 90점대면은 뒤집을 점수가 몇 개 없으니까 사실 더 낮은 등급 친구들은 쓰라고 하기가 그런데, 여기는 평균 점수를 보았을 때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글쓰기를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20계열, 네, 여기는 평균 점수가 조금 높아요. 소리논술 점수가 높다. 근데 6점대 친구들도 어쨌든 88점이 평균인데 합격을 했다. 라는 거. 네, 그래서 6등급인데 뭐 4등급 경쟁 여기 2.6 친구랑 또이또이가 되려면 점수를 더 잘 받거나 똑같은 점수 정도를 받았어야 됐겠죠? 네. 그래서 20계열은 좀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선 도전 여부를 검토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의 점수가 몇 점까지 나올 수 있는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가 되겠는지 이런 거를 꼭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고, 인문계열보다는 경쟁률도 네, 애초에 접수된 경쟁률이 낮죠. 기본적으로 수리논술은 학생들이 좀 더 싫어하니까. 근데 여기도 아마 실제 경쟁률은 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논술 우수자에게도 이렇게 장학의 기회가 있으니 열심히 빡세게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교육이 있는 사람이지만 사교육 없이 준비 및 합격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학교 현직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난이도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고 모의 논술이랑 전형 자료집에 이제 해설이 다 있다.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고 예시 답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에서는 어떤 형태의 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많이 읽고 눈에 익히고 손으로 써보고 하면서 네, 원하는 글 스타일 방향성을 인지를 하고선 네,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파악을 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거.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부 네,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논술거사로 사실상 결정되는 전형이겠다. 논술 100%로 보는 거나 다름이 없다. 라는 의도로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건 일정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별 난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로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글 읽는 거 여러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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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글 내가 눈으로 읽는 거 너무너무 싫어도 글쓰기 해야 되는 친구들은 읽어야 되고 누가 읽어주고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사교육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니고서도 본인이 이 문제들 보고 하신 평가하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분명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료가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전히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네, 그런 친구는 논술을 안 해도 되겠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논술 전형이라는 걸 알고선 학생을 데리고 상담을 오시지만 상담을 와서 논술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는 사실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술하는 친구들이 사실 차고 넘치고 많았으면 뭐 대형 학원이라든지 논술 전문 학원에서 홍보를 엄청 그렇게 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학생이 차고 넘치는데 돈 더 벌려고 할 수도 있나? 네,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생각보다 논술을 진짜 알게 되더라도 하겠다고 결심하고 쓰는 친구가 많지 않을 것 같고 부모님께 등 떠밀려서 원서 접수는 하더라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 스스로 하기 하면 귀찮아 라고 우선 하는 친구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데도 실제 경쟁률이라는 영역이 존재해서 접수된 경쟁률보다 낮아지는 형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논술 전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자녀를 직접 설득하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든 학원이든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가 마지막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분들께서도 네, 쿨리야 조용히 해. 네, 더 이상 아무 도전 안 하고 학기를 마치는 것보다 본인 인생에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네, 노력해보는 경험을 갖고 졸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맨날 이렇게 가능성 있는 학교들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 7등급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 고민을 해보는 자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